네, 안녕하세요.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퇴직하신 분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흔하게 얘기하는 부분들, 퇴직 이후에 인생이 재미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 때문에 인생이 재미없다고 얘기하는지, 그 인생이 재미없어진 이유에 대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술은 마시지는 않는데, 그 술자리에 이제 가게 되면, 술자리에 있을 때 적나라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술자리에 가면은 무알콜 그 맥주 사다 놓고 그거 한번 먹고 있는데, 그걸 먹고 있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퇴직하신 분들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좋다, 재밌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잔, 두 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쯤에는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중진담이라고 그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들, 그것도 취해서 하는 얘기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서두도 있고 여러 가지 기승전결이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쭉 해나가다가 이제 그 정도 한 소주 한 2병, 3병 정도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취중진담, 자기 속에 있는 얘기, 그것도 기승전결이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하는 얘기들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속에는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조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꽤 있으니까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슴이 뛰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대요, 인생이. 그러니까 뭔가를 설레이게 하는 것들, 아니면 차라리 두려움에 의해서, 그 두려움의 압박감에 의해서 가슴이 뛰거나, 그렇잖아요. 무슨 그 중요한 자리가 있는 것들이 있게 되면은 그 자리에 갈 때 그 자리에서 잘해야 되겠다는 압박감들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가슴이 쿵탕쿵탕 뛰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면서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두려움에 의해서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슴 뛰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간다. 제발 가슴이 뛰는 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취중진담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뭔 일을 해야지 가슴이 뛰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자기는 요즘 가슴이 뛰는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뛰든지 아니면 희망에서 뛰든지 그렇게 해서 가슴이 뛰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퇴직하고 난 다음에 퇴직 이후에 인생이 재미없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퇴직 이후에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가슴 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이 없는 것들 때문에 퇴직 이후의 인생이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지 가슴이 뛰는지 그건 본인만이 알겠죠. 그건 뭘 준비해라, 뭘 해라, 이런 얘기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하면 가슴이 뛸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잔잔하게 뒤돌아보고 고민하시게 되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첫 번째 이유, 가슴에 뛰는 일이 없다. 가슴에 뛰는 그런 가슴을 설레게 하고 두려움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불태워지는 그런 가슴 뛰는 일이 없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자꾸 위축된대요. 그 사소한 거에 자꾸 위축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와이프 앞에서도 고개가 숙여지고 자꾸 위축되어지고, 자식들 앞에서도 자꾸 위축되어지고, 친구들 앞에서도 위축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자기가 존재감이 작아지게 위축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위축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이 없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꾸 위축되다 보니까,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보통 이제 뭐 자리에 의자에 앉을 때 당당하게 앉는 것과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앉는 거,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어느 자리를 가든지, 심지어는 지하철 탈 때도 위축돼가지고 조그만 데 구석진에도 앉게 되고, 그게 이제 벗어나는 경우는 술 한잔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업됐을 경우에 가서 뭐 당당하게 다리도 벌리고 이 얘기도 크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됐을 때는 자꾸 지하철 안에서도 위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사가 그렇게 다 위축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축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들이 자꾸 떨어져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하루가 너무 길대요. 야, 이렇게 하루가 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일주일은 빠르대요. 그러니까 하루는 긴데 일주일은 빠르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시간을 갖다 어떻게, 이 시간을 갖다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괴감들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 것인지, 뭘 할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들이 그만큼 힘들게 그 퇴직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세 가지를 보통 추진진담으로 많이 하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은 가슴이 뛰는 일이 없다. 두 번째 부분은 자꾸 위축된다. 세 번째 부분은 하루가 너무 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퇴직자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퇴직 후에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어찌 보면 현실적인 얘기에 그대로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슴 뛰는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퇴직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축되지 않게 자기를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 명확하게 정립하시고 퇴직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하루에 눈을 떴을 때 해야 될 무언가의 일들 하나를 준비하셔서 퇴직하셔야지, 퇴직 이후에 인생이 재미없어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된다는 얘기,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추징진담으로 얘기하는 퇴직이 재미없어지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한 얘기들, 퇴직자들이 얘기하는 그 재미없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퇴직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